서울시 광역자원해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최종 입지 후보지를 마포구로 선정해 8월 31일 기습 발표한 데 이어 9월 15일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입지 선정에 결정 권한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의 위법, 부당성이 언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전면 백지화가 아닌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이 중체대한 사안을 소각장 정치로 변질시키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의 편파적인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비롯한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이에 따른 주민 분노의 목소리를 언론에 알리고 입지선정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는 과거부터 온갖 기피시설로 고통받아왔으며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1930년에 지어 2013년 지하화한 당인리 화력발전소,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수도권 쓰레기 8천만 대 트럭분을 매립한 난지도, 1978년부터 주민도 모르게 설치해 2000년 폐쇄한 석유 비축기, 2005년 건립해 17년째 가동 중인 750톤 용량의 마포 자원해수시설, 2010년 준공한 상암 수소 스테이션과 2017년 건립한 상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까지 자그마치 6개나 됩니다. 이 중 특히 수소 스테이션은 안전장치를 갖췄다고는 하나 폭발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큰 시설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2019년 강릉 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연구소에 수소 저장 용기 탱크 폭발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저장 용기는 6바의 저압 용기임에도 불구하고 150m 떨어진 건물까지 막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재산 피해는 약 340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저압용기의 폭발력도 이 정도인데 불과 3년 전인 2019년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주민도 모르게 저장 용량을 2배로 증설하여 현재 900바 2기, 450바 8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암 수소 스테이션이 만에 하나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강릉 폭발 사고를 근거로 단순 적용해보면 상암 수소 발전소 및 수소 스테이션의 저장 용기 압력은 강릉보다 150배 이상 큰 900바로서 폭발 시 영향이 반경 8km 이상으로 마포구 전체에 치명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오로지 서울시 전체에 공익을 위해 악취, 분진, 납진의 고통은 물론 폭발 사고 위험까지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는
마포구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전톤 용량의 소각장을 추가로 신설한다니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21년 환경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각 사업장에 설치된 25개의 굴뚝 중 마포구에만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 배출된 연간 대기오염물질이 서울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한 군데서만 서울시 전체 53만 3,897kg의 31%인 16만 9,368kg이 배출되고 있고 750톤 소각 용량의 마포 자원해수시설에서 그 11%에 해당하는 5만 9,398kg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톤 용량의 신규 소각장을 추가 설치해 2026년부터는 서울시 전체 쓰레기 3,200톤의 55%에 해당하는 1,750톤을 마포구에서 매일 소각하겠다고 합니다. 마포구 주민은 서울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닙니까? 이런 통계를 보고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고 합당했는지 마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서울시 전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는 은평구를 제외하고 소각장이 없는 곳이 20개 구이며 음식물 처리시설, 하수 처리시설까지 포함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무려 15개구나 됩니다. 이래도 소각장 설치 전면 철회 촉구가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렇듯 이번 입지 후보지 선정 결과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대원칙인 특정 지역 편중 방지를 위한 설치 형평성의 정면으로 입의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입지 선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광역자원해수시설 최초 계획부터 그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 강동권역 광역자원해수시설 설치 계획 방침을 최초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계획은 추진이 중단되고 2019년 5월 광역자원해수시설 입지선정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5월 및 9월에 입지선정 공고 및 재공고를 각각 시행했지만 신청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입지선정 추진 후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다가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8월 25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해 마포구를 최종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시 강동구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를 설치 대상지로 확정하였음에도 2022년 최종 후보지가 마포구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편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며 마포구로서는 이 점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광역자원해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과 서울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및 주민대표 3명, 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입지선정위원 70%에 해당하는 7명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추천하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 대부분을 서울시의회가 결정하는 구조 때문인지 부당하게도 2018년부터 광역자원해수시설 설치 대상지로 추진되어 온 강동구의 시의원이 최종 위원으로 이촉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력 입지 후보지였던 강동구가 최종 선정에서 제대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과연 이것을 무리한 억측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회의 추천으로 위원 대부분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까지 과연 서울시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뜻을 대신해 일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를 위해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이제라도 절차에 합당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 예산심사와 의결권을 가진 만큼 광역자원해수시설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공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다만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법령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라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이촉되어 임기가 시작되고 대표자인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이 의결되어 기본적인 구조가 완료된 상태, 즉 합의체 의결 기관으로서 위원들이 참여하여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10명을 이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2020년 12월 15일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된 날이므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 12월 15일 낸 보도자료 입지선정위원회 15일 출범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2명 이상 4명 이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3명 이상 6명 이내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역자원해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그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1명이고 주민대표 3명 중 마포 구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실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입니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는 무효이며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입지 후보지 평가 기준 또한 의혹투성이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1년 5월 20일 개최한 5차 회의에서 기존 소각장이 있는 4개구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2022년 3월 31일 개최된 8차 회의에서는 2021 서울 공론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출된 광역자원해수시설의 지역분배 공정성을 입지 선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광역자원해수시설의 중복성을 중요 요소로 따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실제 평가 기준에서는 소각시설이 있어도 100점 만점에 0.3점만을 감점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면 간접 영향권인 300m 이내 주거지 현황, 법적 저촉 여부 및 도시계획 인허가, 이주 대책 및 토지 취득 용이성, 여열 이용 후 효율성 등은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최초 의결한 후 5차례에 걸쳐 평가 항목을 변경해 지금의 편파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을 보면 마포구로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세부적인 변경 내용과 사유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지자체별로 쓰레기 감량과 처리시설
분산 노력은 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소각장을 몰아서 설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각장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해도 지금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방식대로 소각과 매립만이 아닌 재활용 자원의 재사용 및 분쇄 기술 방식 등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포 구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 랜드마크도 대규모 편익시설도 지원기금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 이웃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기를 원할 뿐입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수학의 계절이자 청명한 하늘 아래 웃음 넘치는 축제가 펼쳐지는 즐거운 가을에 우리 마포 구민은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로 행정 신뢰가 무너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입지 선정 철회에 앞장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37만 마포 구민은 신규 광역자원해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새롭게 진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 박강수 이제 취임 3개월 된 구청장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선증을 받으며 구민께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구민의 모습이 되어 구민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서질지언정 마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부서지지 않도록 기피 시설로부터 마포구를 꼭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